문화생활에 목마른 분 계시나요? 창원에서 조각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관객과의 약속된 일정도 주의했고 또는 위로와 평안을 드리기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 갈증은 채우고 안전의 염려는 덜도록 온라인 전시로 관객들을 먼저 만났는데요. 즐기는 방법 대방출. 빵을 예술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항상 그 미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그런 실험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비조각, 가볍거나 유연하거나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관람하러 갑니다. 경남의 대표 공업도시이자 계획도시 창원. 이과 감성 가득해 보이지만 문과 감성도 빼어난 곳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창원에선 국내 유일 조각 특화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창원시는 예술가, 특히 조각가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영 선생님 비롯해서 문신 선생님, 생전에 계시는 김영원, 박석원, 박종배 선생님들 같은 유명 조각가들의 고향이죠. 2010년에 문신 국제조각 심포지움이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창원 조각 비엔날레 1회 행사가 시작이 되었고,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것 같이 같은 시기를 살았던 비엔날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10주년이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만난 올해. 조각 비엔날레의 주제가 비조각. 비조각은 조각 비엔날레 왜 비조각이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비조각이라는 개념은 조각이 다른 것들과 만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에요. 뒤에 보시는 작품처럼 소리나무라고 하는 성동훈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보이지 않는 소리,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방식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각이 가지고 있는 딱딱하거나 견고해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들인데 완성이 안 되고 미완성인 채로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과정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시간이 반영된다든가. 비대면으로 만나는 비조각. 용지공원과 성산아트홀 전시장에 직접 오지 않아도 온 것처럼 안방 1열에서 관람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전시는 전시를 전체를 관람하는 듯한 동선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요. 9월 30일에는 작품 하나하나를 직접 관람하는 듯한 그 영상으로 마련해서 홍보대사 진성규 배우의 작품 해설과 함께 여러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탈 선생님 잘 준비되고 있어요? 네, 한번 봅시다. 모터가 다 됐어요? 다 된 거야? 이거는 보도 하나 갈 거예요. 요거만 하나 갈 거예요? 비조각이라고 하는 내용의 전시 주제, 비엔날레 주제인데, 지금 시대의 공공의 공간, 공적인 공간에서의 예술 작품에 대한 지위, 예술 작품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이제 준비하게 됐고요. 예술가도 관람객도 낯선 상황에서 열린 비엔날레.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무려 34개국에서 참여했습니다. 초대한 작가의 작품들을 잘 관리해서 이 작품들이 관람객이 잘 관람하실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지공원의 풍경에 녹아있는 작품들 관람해볼까요? 제 작품 제목은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 또 사람의 일생을 또 약간 이제 연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이제 바깥에서 관람하면서 안으로 좀 도입을 할 수 있게 의도가 좀 됐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바깥에서 보는 느낌과 또 다른 정서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안쪽이다 보니까 작품이 이제 자기를 감싸고 있는 포근함, 아늑함,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작가의 눈으로 보는 다른 작가의 작품은 어떨까요? 이 나무를 약간 모델화 시킨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이제 돌 조각이나 금속 조각 뭐 그런 전형적인 작품들하고 좀 다른 형태의 작품들이 많고 또 처음 봤을 때 이런 것도 조각일까?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파격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돼 있고요. 이젠 실내로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더 다양화된 조각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객의 경험 자체를 작품의 요소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Elsewhere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비엔날레 이 공간이 조성이 되는 그 풍경 자체가 작품의 소재로 재현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평면 작품이 어떤 파티션처럼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이미지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관객의 그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여러 각도에서 본 시공간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이렇게 감상하면 더 와닿을 거라고 하는데요. 조각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조각인데 조각이 아닌 것을 조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실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면 더욱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착한 무료 관람이라 더 놓치고 싶지 않은 창원 조각 비엔날레. 여러분들이 용지공원은 지금도 현재 관람이 가능하시고 10월 5일부터는 지금 여기에 성산 아트홀의 실내 전시장은 그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예약제로 여러분들이 꼭 예약을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오시면 여러분들 관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0 창원조각 비엔날레에서는 여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L 과일이나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그다음에 여기 저희 가지고 있는 텀블러나 여러 가지 컵, 그리고 아트 상품 여기 가방도 있으니까 10월 5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서 관람하시러 오셔서 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10월 5일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도 진행하니까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조각이라는 자기 성찰적 주제로 또 한 번 도약하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 놓치지 마세요.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요즘 동해번쩍 서해번쩍 도움의 손길을 주는 주인공들이 있다는데 힘도 세고 막 날아다녀요. 우리 동네에서는 슈퍼맨이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기 안전레이더 풀가동.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기도 전에 쏜살같이 달려가 슈퍼 파워를 발휘하는 이들. 지역 지킴이 군단이 떴습니다.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교육도 받고 항상 봉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때로는 다정한 이웃으로, 때로는 만능 해결사로 경북 청송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이름하여 자율방재단. 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청정고장 경북 청송군. 건물을 휘젓고 다니는 차림새가 어째 수상한 걸 보니 제작진이 찾는 지역 지킴이는 이분들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청송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을 진두지휘하는 신재영 단장을 필두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흔쾌히 두 팔을 걷어붙이는 단원들. 지난 2008년 창단, 무려 13년째 약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청송군 방역 기동반에 편입, 집중 방역을 펼치는 중이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출동! 코로나가 나타나고 난 뒤부터 주기적으로 자율방재단은 여러분들이 업소에 우리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이렇게 방역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감사하고 저희들로서는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공공기관, 상가, 요양원까지 매일같이 방역을 책임지는 자율방재단. 이렇듯 방재단의 주요 활동은 다름 아닌 재난 안전입니다. 예, 우리 오늘 청송군 자율방재단은 진보면에 있는 식자재 마트,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병원입니다. 세 군데 오늘 방역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저곳 꼼꼼히 물 셀 틈 없는 방역이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 아닐런지요? 허리는 좀 뻐근해도 마음은 뿌듯해집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요, 많이 힘든데 우리 지역만이라도 청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항상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업으로 바쁜 시간 틈틈이 방재단 활동을 겸하는 단원들. 내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늘 열심입니다. 청정 산소카페 청송을 그나마 제 조그만 희생으로 지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청송군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항상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보기도 좋고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자율방재단 화이팅! 주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방역 작업도 얼추 마무리. 그런데 이제는 좀 쉬는가 싶었더니 또 어디론가 바삐 모여드는 자율방재단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청송군 8개 읍면동을 챙기려다 보니 중간 점검은 필수. 작전회의 시간을 가진 건데요.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참고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9월 24일 김영욱 대표님하고 총무님하고 현서면입니다. 네 분 나오셔가지고 방역 장소는 청송읍 상가, 청송읍 시장, 청송 일대를 이렇게 방역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사람 인대는 절대 이제 분사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시면 컴퓨터나 물건 쪽에는 가급 쪽에는 안 가게, 예? 올루기지면 또 지우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지사장 가시면 음식물에 튀지 않게 바닥 위주로 이렇게 방역을 좀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예.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에게 방재단이란 먼저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수년간 제 혼자가 아닌 여러 단원들과 함께 봉사한 결과 제가 먼저가 아니면 전부 다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청송군 자율방재단 역시도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떠나서 봉사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군 자율방재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청송 사과축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등 대표 축제가 열릴 때마다 안전 캠페인을 벌였던 방재단. 쉼없이 왕성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난집합교육, 직무 능력 강화, 재해 구호반 등 각종 재난 관련 교육만 연간 10번 이상 받고 있고요. 때때로 시군의 경계를 넘어 출동하기도 한다고요. 그 결과 2019년엔 국가재난관리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을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바쁘게 달려온 방재단. 지난 9월 태풍 피해가 컸던 농가에도 자율방재단의 손길이 뻗습니다. 차로 얼마나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한 사과 농가. 언뜻 보기에도 태풍 피해가 심각합니다. 갈 길이 막막하던 바로 그때. 자, 밑에 공부. 같이. 자, 하나, 둘, 서. 받쳐라, 그 밑에 받쳐라. 받쳤어. 내 것도 받쳤고. 진짜 슈퍼맨도 아니고 쓰러진 나무를 번쩍. 올해 태풍 피해로 특별 재난 지역이 된 청송군 응급 복구 역시 방재단의 도움이 큽니다. 연거푸 2번에 걸친 태풍 피해로 저희 과수원에 나무가 많이 또 유실도 되고 도복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재단에서 직접 와서 농가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같이 이렇게 뜻을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연재해가 언제든지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방재단이라는 어떤 좋은 어떤 단체가 결성돼서 함께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해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거짓말 같고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응원은 언제나 자율방재단의 원동력. 구슬땀 흘려가며 개인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이렇게 열성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희들은 자율방재단 소속인데요.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사과밭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피해를 이렇게 지금 사과나무가 많이 넘어졌고 너무 피해가 큽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손을 보태고 봉사를 하고 나니 저희들이 그래도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기쁜 마음 하나면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는 방재단. 여럿이 힘을 보태니 복구 작업도 금세 뚝딱입니다. 저희 청송군에서는 이번 태풍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방재단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8개월 은면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구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청송군이 사과가 주산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빠른 시일 이내 원상 복구를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 사업에 전부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 청송군 자율방재단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일을 또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든 어떤 곳이든 지역민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고민 없이 달려가는 지역 파수꾼. 앞으로도 무진장 바쁠 예정이지만 지역 지킴이 청송 자율방재단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청송군 자율방재단 화이팅! 선생님은 음악가이십니까? 아니면 역사가이십니까? 지금은 대구음악사를 연구하니까 음악사학가 또 음악 이론가. 원래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는 클라리넷 연주가였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 연주하셔가지고 아주 큰 상을 받아서 장학생으로 뭐 학교는 그냥 아무 데나 간다 그러더라고요. 대학교를. 전국 음악 경연대회에 나갔습니다. 잘하는 사람 많이 나왔죠. 나왔는데 거기서 전체 특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상은 없었고 문교부 장관상이 제일 큰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 선생님이 우리 지역의 대학교에 가면은 4년제 전면 장학생하고 영남대학교죠. 예, 영남대하고 그 당시에는 비포장이었기 때문에 다니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하고 줄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학부의 욕망이 있으셔가지고 서울로 공부하러 가셨잖아요. 예, 예. 그때는 악기로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대학원 이론을 갔는데 왜 그 악기를 포기하셨습니까? 계속 하시지. 본인이 능력이 아무래도 자기가 관심 있고 더 하고 싶은 이 욕망이 있었겠죠. 한국의 음악사 관련 책이 우리나라에 한 대여섯 권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모두 다가 서울음악사예요. 그리고 대구 이야기는 없을까? 대구가 큰 도시인데 대구의 음악사가 전혀 연구된 사람이 없고 자료도 아카이빙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88년부터 했거든요. 아, 내가 할 일은 한국음악사, 곧 서울음악사가 아니고
내가 있는 이곳 대구 음악사. 대구 음악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집착을 했죠. 은책방, 음반, 가게 안 가본 데 없죠. 그래서 발품으로 다. 발품 손과 발로 떼어서 일구낸 결과죠. 매일신문이 해방 직후부터 우리 대구의 대표 영남일보하고 그걸 창간 후부터 1999년까지 13년간에 걸쳐서 음악 색인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대구 음악사와 관련되는 연구 논문이라 할까 단행본이 요 며칠 있으면 31권째 나오게 되죠. 거기에 완전 매진하신 거예요? 논문도 스미스원 그걸 하는데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잤죠. 12년 전에 학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국음악 문헌학회라고. 그 책도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책은 11집까지 나왔습니다. 그거는 대구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음악사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이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거기 이 집에서? 여기서 만들어지죠. 음악사는 역사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음악만 알아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피아노에 조상이 있죠. 챈발로라든지 하프시코드. 그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세게 치나 여러 개 치나 서로 작아요. 피아노는 원래 이름이 피아노 포르테예요. 피아노는 강하게. 여러 개. 포르테는 세게잖아요. 강하게잖아요. 세게 강하게 여러 개 칠 수 있으니까 클라이막스라는 게 결정이 되죠. 음악에. 그 당시에 피아노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아노 재료 뭔데요? 철사. 그 당시 철사가 나왔기 때문에 철사를 이용해서 악기를 만든다든지 뭐 구조물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악에서는 피아노가 나온 거죠. 우리가 철사 이야기하면은 피아노 이야기 하잖아요. 피아노 이야기하면 바 핸델 이야기하고 그 근대 음악의 출발점이 피아노로 됐다. 요거 딱 외워뒀다 딴 데 가서 아는 척 해도 되겠죠? 네, 됩니다. 아, 예.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 지역도 음악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왕성 활동했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혹시 저희들 잘 알고 있는 그 귀신통. 피아노가 이제 대구라는 곳을 딱 들어오면서 이제 서양 음악은 대구가 중심이지가 시작되는 겁니까? 출발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서양음악가라면 대구에 누가 있습니까? 1세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중에 한 10분 정도 됩니다. 10분이요? 네. 동무생각. 박태준. 예, 그 다음부터 말씀하십시오. 근데 지금까지는 박태준하고 현재명 선생님이에요. 알죠. 박태준과 현재명은 3년 차예요. 안동 출신의 권태호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 혹시 나리 개나리 맞아요. 그거 동료 작곡하신 분이. 근데 1900년생 중에 여자분이 한 분이 있어요. 아, 여성분도 활동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분이 사상이 그런 거예요. 추애경인데 이름이. 우리 여성은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오모장, 인형이 아니다. 우리 남자들 같이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그 당시에 벌써 주창했는 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맞죠? 가곡, 클래식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좀 쉽게 이해할 방법이 있을까요? 클래식을 쉽게 이해하려면 자꾸 듣는 수밖에 없고. 들으면 잠이 와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연구한 음악사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클래식이 더 깊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클레멘타인.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그게 클레멘타인데 1849년에 미국 역사를 알아야 돼요. 캘리포니아에 금방열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두 딸을 데리고 금을 캐러 캘리포니아를 간 거예요. 당부를 했죠. 야들아 이거
텐트 주위에만 있어야 되지 아버지 일하는데 오면은 위험하니까. 그랬는데 딸이 아버지 일하는데 궁금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다이나마이트가 터져가지고 돌에 큰딸의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가스밤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러면은 그 딸 이름이? 클레멘타인입니다. 신나게 부르면 안 되는 거네요. 슬픈 노래죠. 저 음악사를 집에서 이 시청자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공부하기 힘드니까 선생님 책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요즘 최고 관심 있는 음악 문헌사는 뭡니까? 최근에 제가 서울에 계시는 홍정수 교수님에게 귀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고향을 이별하고 이 노래의 창작이 잠깐만요. 이거 최초입니까? 대구에 제1세대 최초의 음악가를 할 수 있는 박태원 선생님하고 관련되는 박태원 선생님이 그 소설가 구보 그분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새로운 자료가 발굴이 되어가지고 저 혼자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거 제가 가져가면은 큰일 나죠. 농담. 논문 한 편은 날아가는 겁니다. 보여드릴 수는 있죠. 우리나라에서 창작한 최초의 노래의 분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인데 천재네요. 다방면에 잘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어머, 이건 찍어야 해를 외치며 한 컷 또 한 컷. 사진 촬영에 푹 빠진 이들의 정체는 사회적 기업을 알리러 나선 SNS의 달인들인데요. 착한 사회적 기업과 SNS 체험단의 특급 콜라보. 찍고 올리고 공유하는 특별한 하루 속으로 토니가 갑니다. 울산의 착한 사회적 기업을 동네방네 소문내기 위해 SNS 체험단이 떴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시작된 일정에 저도 합류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건 소셜 캠퍼스 온 울산.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되셨는지요? 이 SNS 체험단은 국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정부 예산의 일환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소셜 캠퍼스 온 울산이라는 것도 알리면서 울산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도 알리고 사회적 기업가 대표님을 직접 만나고 사회적 기업을 실제로 방문하고 체험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있다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이 체험단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널리 알려야 할 오늘의 첫 번째 대상 바로 여기입니다. 버려지는 장난감을 수리해서 기부하는 기업인데요. 장난감들을 순환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린이집, 가정, 장난감 도서관 같은 이런 장난감을 주로 가지고 있는 곳들이 한 사람 수로 치면 한 300만 가구 정도 돼요. 거기들의 장난감들이 매년 3조 이상씩 50만 톤에서 250만 톤까지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좀 막아보고 그리고 버려지는 것들이 말짱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취약계층 아동들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스마트한 기업답게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회사의 역사와 역할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고장난 장난감은 고쳐서 다시 쓰고 안 쓰는 장난감은 기부하고 그렇게 장난감의 재탄생과 순환을 돕는 사이 6년이 훌쩍 흘렀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장난감이 너무 아까워서 수리를 하기 시작한 게 이 회사의 출발점이 됐는데요. 지금은 장난감을 통해 누군가에겐 추억을 선물하고 누군가에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으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자나깨나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답게 둥지도 폐공장에다 틀었는데요. 건물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재활용을 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로만 구성됐다는 사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제가 앉은 이 의자인데요. 장난감을 파쇄해서 만든 재활용 의자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환경을 위해 점점 진화하는 사회적 기업.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국에 거의 유일하고 최대 규모로 장난감을 순환하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들은 뭐 10,000명 이상 연간 전달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국에 한 500평, 1,000평 이상 되는 장난감 순환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1번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그리고 버려지는 장난감을 업사이클링화 시켜서 좀 세계적인 그런 업사이클링 기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목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장난감을 재활용해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장난감 순환 공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장난감을 기부할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고 또 재활용 과정을 체험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업에 가장 관심을 보인 건 아이들이 버린 장난감 때문에 고민 꽤나 해본 주부들이었습니다. 좋은 공간인데 이제 집에 이제 애들이 크면은 장난감 어디 버릴 데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맞아요. 자취곤란이긴 하지만 이런 데 가지고 와가지고 기부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하면은 아이들한테도 좋고 환경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망가져서 못 쓰는 장난감 조각으로 새로운 장난감을 만드는 정크아트에 도전해봤는데요. 제 손끝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세상 단 하나뿐인 장난감 메이드 바이 도니. 그 탄생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지금 악어를 지금 최대한 멋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저 이거 약간 우리끼리 한 게 황태 비슷한데. 근데 뭐 아니 이거는 진짜 만들어가지고 어디 이게 박물관에 기증해야 될 정도로 지금 수작이 나오고 있어요. 사시겠어요? 얼마에 사시겠어요? 산다기보다는 그냥 보는 걸로 하는데 되게 재밌어 하시네요. 네, 만드는 게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버려지던 쓰레기가 세상 하나뿐인 장난감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하나, 둘, 셋. 자, 이것도 또 SNS 등도 활동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저도 SNS 체험단. 찍은 사진은 바로 SNS에 올렸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착한 사회적 기업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SNS로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딱 맞춰 도착한 곳이라서 평범한 식당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사회적 기업이란 사실. 뭔가 뭐 카페나 식당처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첫인상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라운드 울산이라는 이름대로 울산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연주자들이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 공예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지만 평소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곳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에겐 무대를, 취약계층에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2층과 3층에 전시관, 공연장, 도서관이 있다면 1층엔 이렇게 식당과 커피숍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밥 먹고 차 마시듯이 편안하게 문화예술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와 함께라면 아트와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정보를 생소했다가 다 같이 생소하게 있다가 같이 정보를 들으니까 뭔가 더 기억에도 남고 마치 공감대도 형성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SNS 체험단의 마지막 일정은 나무 공방입니다. 그윽한 나무 향기 속에 오늘의 마지막 체험이 담겨 있는데요. 우와, 이걸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확 달라진 눈빛 느껴지시나요? 본인 손으로 완성한 쟁반은 가져가도 된다는 말에 사람들 반응이 달라졌는데요. 저 이국적이고도 멋진 쟁반을 득템해오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체험단. 좀 여기 공방 들어올 때부터 나무 냄새가 많이 나서 좀 훨씬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직접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의미 깊은 것 같아요. 트레이 하나가.
모두가 이국적인 쟁반에 눈독을 들이는 사이 치열한 토론에 돌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열띤 대화에 빠져 쟁반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작품에 열중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또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네, 울산에서 프리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프리마켓에 이제 뭐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오시고 청년들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창고가 필요한데 덜컥 가게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리마켓에 와서 자기 상품 소비자를 만나면서 실험도 하고 이런 이제 장을 열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그냥 있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렇죠. 이제 방법을 알아야죠. 네, 그래서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선배님으로부터 알겠습니다. 선배님, 망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그걸 알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막 씨가 빠지게 할게요. 망하지 않는 방법? 네. 저희 생각에는 좀 다양한 채널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사실 저희가 막 교육만 계속했더라면 망했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네. 코로나 오면서 저희 교육이 꽉 잡혔던 게 다 취소가 됐어요. 대신에 저희는 가구를 제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소품을 판매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채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시지 말고 조금 다방면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구나. 저도 갈고 붙이며 칠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쟁반이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데요. 손잡이를 튼튼하게 달아주면 드디어 완성! 우리 가까이 있는 사회적 기업을 찍고 만들고 즐기며 재발견한 날. SNS 체험단은 이 하루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저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사회적 기업이 많은지 처음 알게 됐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 필요한 부분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SNS를 하는 많은 분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제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SNS 체험단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가치도 널리 알리게 되고 또 저희도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지역의 멋진 사회적 기업이 행복을 만들어요. 양파 좀 썰어놓고 무쳐보고 아욱은 시원하게 국을 끓여봐야겠다. 장 볼 때마다 고민하는 숙제. 뭔가 사긴 사는데 그나물이라는 점. 채소를 담는다고 담았는데 맨날 오르는 게 그거 같고 뭐 새로운 방법 좀 없을까요? 나물인 듯 나물 아닌 레시피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완연한 가을의 한복판. 지금이야말로 밥상을 채워줄 식재료가 넘쳐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채소값이 금값이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추석 이후에는 명절에 준비한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많이 줄고요. 그리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고사리며 시금치 나물을 잘 먹느냐? 그것도 아니죠. 활용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가족들은 장금이의 환생을 원하고 있으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드세요? 데쳐가지고 양념해서 조물조물 묻혀서 먹어요. 샐러드에 맛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샐러드용으로 지금 많이 고르고 있어요. 쌈으로 해서 먹거나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그 정도만 하지 뭐 다른 집도 다 그 정도 아닐까요? 거기서 거기라면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 요즘 집집마다들 오늘은 뭘 해먹나 이 걱정인데 뭐 새로운 거 좀 없을까요? 요즘 건강이 많이 중요시되는 시기잖아요. 채소들을 가지고 입맛 당기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똑주부가 소개하는 레시피. 남편 도시락으로 딱 좋은 표고버섯 무덮밥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도시락이 인기죠? 한번 눈여겨보세요. 소금을 뿌려서 절여요? 네네. 소금물에다가 살짝 한 10분 정도 절이신 다음에 볶아주면은 더 아삭한 식감이 나거든요.
지금부터 슬슬 무가 맛이 들기 시작할 때죠. 물을 많이 먹으면 속병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약 중에 보약인데요. 아삭하면서 투명해질 때까지 물을 볶아주고요. 마늘도 곁들여서 볶아줍니다. 무나물을 볶으신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양념을 이용해서 또 표고 한번 볶아볼게요. 아우, 싹 닦아낼 것도 없어야 돼. 표고버섯은 양념간장에 볶아주는데요. 먼저 마늘과 간장을 섞어줍니다. 덮밥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안 넣으시는데요. 저는 약간 매콤하게 고춧가루 조금 넣을게요. 요게 이제 덮밥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무 볶았죠? 버섯 볶았죠? 이제 80%가 끝이 났습니다. 보기 좋게 담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무와 표고버섯은 식어도 식감이 최고입니다. 곁들임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텁텁한 양념장이 아니고요. 곁들여서 맛을 더 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곁들임 소스예요. 가다랑 어포 육수에 간장, 올리고당을 각각의 비율로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끝이에요, 이게? 네. 오. 밋밋할 줄 알았는데 입맛이 확 돌아요. 깊은 맛이 납니다. 어머, 세상에. 가벼운 소스라고 생각하시는데 맛은 깊게 납니다. 진한 왜 그 우동 국물 같은 그 그렇죠.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아우, 비주얼 보세요. 어디에 내놔도 기죽지 않는 도시락 아니겠어요? 이걸 비빌 생각하니까 모양이 너무 예뻐서. 신토부리 최고의 재료가 밥숟가락에 모였습니다. 간이 쏙 배어든 게 무가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새캉새캉 씹힐 때 그 맛도 너무 좋고요. 표고버섯 그 식감 알잖아요. 네. 씹는 맛이 너무 좋다. 도시락 하면 무슨 반찬을 싸야 되나 그 고민부터 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풍미가. 네. 무의 달큰한 맛과 그리고 표고의 깊은 맛 그리고 무순의 쌉싸름한 맛이 잘 어울리는 덮밥입니다. 이번엔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먹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로 두부 스테이크인데요. 물기를 꽉 짠 두부는 기본이고요.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볶음밥 할 때처럼 말이죠. 아까 두부 물기 빼셨듯이 채소 볶으실 때도 충분히 볶아서 수분을 많이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 볶은 채소들은 이제 넣어 입은 그릇에 펴서 한 김 식혀주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전분가루예요. 감자 전분 넣는 이유는 반죽이 풀어지지 않고 잘 모아질 수 있는, 응고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여기에 소금과 후추를 넣고 곱게 치대주고요. 달걀과 아까 볶아주었던 채소를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아이들 채소 먹을 때 골라내고 먹는 경우 많죠. 편식 예방에도 좋은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레시피가 아니겠어요? 이제 스테이크 모양으로 두툼하게 빚어서 앞뒤로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채소도 다 익힌 상태고 두부도 그냥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곁들일 스테이크 소스 양념도 만들어 볼게요. 양파와 마늘을 볶다가 케첩과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스테이크 소스를 섞은 후에 약불에서 졸여줍니다. 그래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뭉근하게 끓여내나요? 네네. 완성된 두부 스테이크 위에 덧입혀서 내주면 훌륭한 식사로도 아주 충분하죠. 야, 이게 늘 보던 모습이지만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네. 채소와 두부 환상의 콜라보입니다. 이게 우리 그냥 생각해오던 빈대떡이냐 동그랑땡이냐 그 방식을 달리 했잖아요. 네. 소스만 끼얹었을 뿐인데 느낌이 스테이크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요. 네. 건강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는 더 색다른 음식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손이 가네요. 추석 명절 후에 삼색나물 조금씩 남으셨나요? 오늘은 스파게티 면과 만났습니다. 이 조합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어울리나요? 네. 명절 때 드시던 삼색나물을 이용을 해서 오늘 맛있는 스파게티를, 나물 스파게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세상에.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요. 스파게티 면을 10분 정도 삶아줍니다. 꼬들꼬들하지 않게 잘 익혀주시는 거 아시죠? 면수를 한 컵 정도 남기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팬에 오일을 충분히 두르고 편썰기한 마늘을 튀겨주는데요. 요게 과자같이 씹히면서 향도 좋고 별미잖아요. 마늘향이 듬뿍 뺀 기름이 있는 팬에다가 이제 나물을 넣으시고 볶으시면 돼요. 한번 조리된 나물이니까 기름만 살짝 입힌다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볶아지면요. 삶은 스파게티 면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통후추로 느끼함을 잡아주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서양식 자체지 뭐예요. 웬만큼 어우러지게 볶아주신 다음에요. 면수를 반컵 정도 부으시면 돼요. 오일 파스타 느낌이 점점 나기 시작하죠? 거의 볶아졌을 무렵에 페페론치노를 넣어서 맛도 올리시고 색감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냉동실 칵테일 새우 몇 개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파마산 치즈에 현마늘과 올리브까지 올리면 아우 비주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 추석에 먹다 남은 나물이냐고요. 근사한 오일 파스타죠. 사실 이 삼색 나물에는 소면 뭐 넘어서 중면 정도 어울릴까 했는데 스파게티가 아주 최고의 궁합입니다. 오일 파스타가 별거냐 싶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뭐 잡채 그 이상인데? 남편을 위한 무덮밥 도시락에 아이를 위한 두부 스테이크 그리고 나물 파스타까지 완전 초간단이죠. 늘 봐왔던 채소지만 이렇게 밥상이 달라질 수 있나요? 가족들 생각이 먼저 나요. 당장 좀 만들어봐야겠다 싶은데 오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장 보러 가야겠네요. 식탁의 웃음꽃과 함께 건강함을 꽃피울 신토부리 재료들. 오늘 알려드린 톡톡 튀는 레시피로 가족의 입맛까지 잡아보시면 어떨까요?